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 말에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구매를 했었는데 왜 주식 투자를 계속하지 부동산을 구매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코스트와 베네핏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다른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화면 캡처를 해서 최대한 천천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들은 몇 가지 고려사항들은 제외하고 아주 간단한 가정하에 간단한 계산으로 설명드림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와 같이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자이면서 부동산을 계속 렌트해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맞는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부동산을 갖다가 계속 월세로 렌트를 해서 살까? 아니면 까짓 거 그냥 하나 부동산을 사서 자기 집으로 자가 소유를 할까? 라는 고민이 있어서 제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했던 고민들을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온 숫자들은 제가 실제로 이 금액에 구매했거나 게 아니고 단순히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기 위해 좀 단순한 숫자로 예를 드는 것이고 기본적인 수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참조하실 분도 참조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150만 불짜리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150만 불짜리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보통은 랜드로드, 집을 월세로 주는 사람 같은 경우엔 기대 월세 수익률은 보통 3%를 잡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프리홀드이지만 위치가 안 좋은 곳,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비싸지만 월세는 안 비싼 곳이 있고 부동산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CBD 쪽, 그러니까 다운타운 쪽 근처라서 월세는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 있고, 물론 월세 수익률은 케바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할 때는 월세 기대 수익률은 3%로 잡습니다. 그래서 150만 불짜리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3%로 하면은 월세는 1년에 45,000불 정도를 낸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이게 4,000불이 좀 안 되는 금액이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월 45,000불이 전부입니다. 뭐 당연히 세입자가 매니지먼트 피나 다른 프로퍼티 텍스를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월세가 순수하게 비용. 자, 그러면은 이제 150만 불짜리 부동산을 구매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토탈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150만 불에 대해서 요거에 다운 페이먼트는 25%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25%가 나오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운 페이먼트가 25%가 필요하고 론이 75%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다운 페이먼트로 필요한 캐시가 150만 불에 0.25, 그러니까 25% 하면은 37만 5천 불이 필요하고, 스탬프 듀티는 영주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8% 나옵니다. 그래서 스탬프 듀티는 12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고, 변호사 비용 외에 이런저런 비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한국으로 치면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법무사를 끼고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충 5천 불을 잡고 요 세 가지 항목을 더하면은 일단 50만 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부동산 구매 가격의 3분의 1은 무조건 캐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150만 불짜리 부동산이면은 필요한 캐시는 50만 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참조로 이제는 캐시가 50만 불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드리는 거고, 자, 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의 75%가 론이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론을 받는 금액은 2만 5천 불이라고 하면, 그리고 은행에서 모기지론에 대한 연 이자를 저는 실제로는 1.18%에 받았지만 이자가 올라가는 추세이므로 1.5%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
모기지론에 대해서 매년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16,875불입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는 물론 부동산 자산 가격에 상대적으로 비례는 하지만 완벽하게 비례하진 않는데, 왜냐면 애뉴얼 밸류라고 싱가포르도 한국처럼 공시지가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000불로 잡았습니다. 연간 내야 되는 비용이.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는 1,000불, 매니지먼트 피도 그냥 그 관리비, 뭐 수영장이니 뭐 퍼실리티 같은 것들 관리하는 관리비를 내는 게 대략 1년에 5,000불을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도가 규모가 클수록 매니지먼트 오래 내려갈 수도 있고 케바케입니다. 어쨌거나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모기지에 대한 이자 비용,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 아파트 관리비 해서 22,875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집을 사면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22,875불이고, 그리고 프로퍼티 렌트를 해서 월세로 사는 경우에는 45,000불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저렴하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한 계산이긴 한데,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집을 사야 하는데 미리 써야 하는 캐시 50만 불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요 점이 놓치기 힘든 비용이긴 하지만 분명히 고려해야 하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50만 불이 다운 페이먼트로 들어갔으니까 50만 불에 대한 기회비용, 이거를 집을 사는데 써버림으로써 50만 불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50만 불에 대해서 연간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든 금융상품 투자했을 때 연간 기대 수익률을 10%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연간 기대 수익률이 10%가 넘기 때문에 대충 10%로 잡았는데, 이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만 불을 넣었을 때 5만 불을 연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다, 집을 삼으로써. 그래서 이 5만 불 역시 비용으로 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요렇게 제가 수식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기회비용과 위에 있는 비용들, 애뉴얼 모기집 이자 비용, 프로퍼티 텍스, 관리비까지 합쳐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72,000불이 나옵니다. 5만 불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될 것은 부동산을 구매함으로써 연간 프로퍼티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기대 수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대략 40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연평균 부동산 자산 가격이 4%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너무 아이디어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딱 절반만 잡았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그래도 자산 가격이 매년 2%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감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99년 리스냐 프리홀드냐 또는 HDB냐 콘도냐 뭐 랜디드하우스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연간 자산 가격은 2%는 상승을 한다. 인플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2%를 잡으면은 150만 불짜리 부동산을 갖다가 구매를 하면 연간 2%는 자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3만 불에 대한 수익은 생긴다. 캐피탈 게인 그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나온 비용은 토탈 코스트는 72,000불에 대한 총 비용에서 3만 불을 뺀, 이건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42,875불이 됩니다.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면은 전체 150만 불짜리 부동산을 샀을 때 론은 75% 나오고, 75%에 대한 연 이자는 16,875불, 프로퍼티 텍스랑 아파트 관리비 합치면은 22,875불, 그리고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50만 불에 대한 캐시가 필요하므로 50만 불을 갖다가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은 연 10%를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회비용으로 치면은 5만 불.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은 72,875불. 여기서 이게 총 비용이지만 기회비용 포함해서 자산 가격의 상승을 대한 이득을 차감해주면은 42,875불. 그래서 총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42,875불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사는 경우는 45,000불. 그래서 이 차액은 2,125불. 결론은 부동산을 렌트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2,125불만큼 연간 이득이 있다 라는 결론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취득세, 스탬프 듀티 12만 불을
썬크 코스트, 즉 그냥 들어가는 비용으로 치지 않는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낮지만 양도소득세가 있고 징여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속세가 있고. 근데 싱가포르는 없기 때문에 대신 취득세가 높은 것인데, 취득세가 높지만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든 어디서 사든 거기에 들어가는 양도소득이나 기타 세금에 비해서는 이게 저렴하므로 스탬프 듀티는 그냥 나가는 비용으로 계산에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데 싱가포르에서 2주택자로 살고 싶은 경우,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살고 싶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하는 것이 훨씬 기대수익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자기 집, 자가 보유의 집이 싱가포르에 없다, 근데 계속 월세를 살지 부동산을 구매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봐서 어떤 경우가 더 비용적으로 이득이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점은, 자가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매달 무조건 나가야 되는 원리금과 이자가 있으므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의 변동이 크게 생겨가지고 모기지를 못 갚는 경우에는 디폴트, 그래서 파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꽤 클 수도 있는 점인 단점. 그리고 장점은, 자가 소유의 집이 있다는 것은 세입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집에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평안감이 꽤 큽니다. 이건 장점이고, 그런 점이 장단점으로 보면 되겠고, 이 정도면은 아마도 제가 이 영상에 설명드리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영상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